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단군이 최초로 이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한 날인데요. 여러분은 개천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휴일. 아, 중요하죠. 공휴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곰. 그렇죠. 곰. 곰 하면 자동적으로 단군. 그리고 뭘 먹었죠? 마늘쑥. 그렇죠.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단군은 과연 신화 속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실존 인물일까요? 반반? 반인반수도 아니고 반반이요? 자,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실제로 존재했었다. 오,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더 드릴게요.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난 걸까요? 그럼 우리도 신화 속의 인물이 되는 걸까요?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요, 단군, 고조선을 두고 실제다, 역사다, 아니다, 신화다, 문명이다, 문명이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뜨겁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빅뱅은 2주에 걸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연사분은요, 단군이 신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시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조선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더라. 역사학계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단군 조선은 그냥 신화적인 기록일 뿐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그거는 실제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때는 4대 뭐 인류의 4대 문명 해가지고 배웠죠, 그죠? 그럼 동북아 전체에는 황하 문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발견돼도 거기서 다 전파된 걸로 배웠는데 그 황하 문명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달된 요하 문명이 8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첫 강에서는 제가 그 요하 문명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소하죠? 요하 문명. 우리는 학교 때 황하 문명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4대 문명 해가지고 뭐 이집트 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하 문명이 새로 발견된 겁니다. 80년대 초부터 새로운 고대 문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황하 문명보다 빨라요. 한 1000년 정도 이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중국에서. 초기에는 동이족의 문명이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동이족의 문명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중국의 상고사는 동이족 문화의 반개 역사로 전락합니다. 중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황제족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조상을 황제라, 누르황자 씁니다. 그냥 엠페러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옐로 엠페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황제, 자기네들 황제의 후손인데 그 황제가 만든 고대 문명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요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게. 그 일부 세력이 내려와서 하나라를 점령하고 상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상이 동이족이라는 거는 뭐 다 공인된 것입니다. 중국에도 물론이고
공인된 거예요. 근데 이 요하 문명이 주도 세력이 황제족이 되면은 그 후속 논리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발원한 후대 소수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황제족의 후예인가?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으로서는 큰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제족이 건설한 문명이고 후대에 나오는 모든 소수민족들은 황제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몽고족, 만주족, 시리, 선비 뭐 할 거 없이 고대 문명 자체를 황제족이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죠? 당연히 조선족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요하 문명에 대한 중국 학계의 입장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도대체 발견됐길래 도대체 어떤 게 발견됐길래 이렇게 막 상고사를 다 뒤집느냐. 그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하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흐르죠? 이렇게 기역자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아래가 저 북경이 있는 데고 그럼 대충 알 수 있죠? 여기가 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요하가 이렇게 기역자로 흐르는데 여긴 지금 카라친 사막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 카라친 사막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남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200km에 동서로 한 500km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보면 야,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무슨 요하 문명 이런 고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때는 달랐죠. 그 당시에 홍산 문화가 꽃피고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두 개를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 계절풍입니다. 우리 그냥 태풍이라고 그러죠. 태풍이 9,000년 전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요동반도, 산동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 한가운데까지 태풍이 올라왔어요. 태풍이 오면 비와 바람을 같이 가지고 오죠. 그럼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떨어지면 내려가면서 점점 북방 한계선이 내려갑니다. 3,000년 전쯤에는 중국 남단으로 지금도 대충 이 위치에서 휘잖아요. 그죠? 자, 이게 10,000년 동안에 요하 문명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의 변화입니다. 홍산 문화라든지 요하 문명이 항상 꽃피던 요 시기에 해수면이 요 짙은 선이 현재 해수면입니다. 10m 이상 높죠? 해수면이 높으면 강물도 높아지는 거죠.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조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산 문화 한창 꽃피던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에는 습한 기후였다 이 말이에요. 기원전 3,000년을 기준으로 건조 기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평균 기온인데 연평균 기온이 요하 문명 항상 꽃피던 시기에 한 3, 4도 높죠? 이 조건을 감안하면은 당시에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의 기후 조건은 현재의 서울, 대전, 개성, 요 한반도 중부 지역의 기후 조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가장 살기 좋았던 고대 문명 당시에 이 지역이 사막화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발굴되는 여러분들 이제 사진 자료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런 이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것만도 지금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발굴된 거에 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배 이상은 여기에 지금 사막에 묻혀 있을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발굴된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는 지금 발굴된 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유적과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의 유적이 발견되면 유적을 무슨 유적 혹은 유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명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고고학 문화라는 걸 설정하는데 유적이 비슷한 게 주변에서 막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유적 이름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이 다르면. 근데 시기적으로도 같고, 뭐 탄소 측정에도 연대도 비슷하게 나오고, 쓰는 물건도 같고 그러면 동일한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이 흩어져 산 거죠. 그거를 묶어서 할 때 고고학 문화 개념을 씁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에서는 없어요, 이 개념이. 그다음에 이런 문화가, 고고학 문화가 뭐 예를 들어 기원전 6,000년대, 5,000년대 쭉 해가지고 쭉 쌓여서 국가 단계에 이르는 그 청동기 국가 단계까지 완벽하게 계속 층이 쌓이면 그거를 이제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하 문명을 이루는 그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문화는 소화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서 문화는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빗살무늬는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자, 흑룡화 문화에는 물론 빗살무늬도 나오지만 동북아시아 최초의 적석총이 나옵니다. 석관적석면, 석관을 놓고 위에 돌로 왕창 쌓는 그 최초가 흑룡화에서 나옵니다. 그걸 왜 소개하느냐?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적석총이. 부화 문화는 7,000년 전까지 올라가죠? 부화 문화에서는 동북아 최초의 복골이 발견됩니다. 복골이 뭐냐면 점친 뼈입니다. 갑골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뼈를 통해서 구워서 금이 가는 크랙을 보고, 여러분들 한자에 점자, 복자 이게 전부 다 뼈가 크랙 간 거를 상형한 글씨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크랙 간 거, 그게 점자고, 구멍을 안 뚫고, 신석기에는 구멍을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랙 간 게 복자고. 그 최초의 복골이 부하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골문은 잘 알죠? 중원 지역으로 당연히 전파되죠. 근데 상족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그 골복의 전통이 이어지다가 주나라가 쓰면서 중원에서는 사라집니다. 중원에서는 시초점이라고 그래요. 주역점이라는 거 들어봐요. 주역이라는 게 그 시초점 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초점은 뭐냐면 동물을 뼈를 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시초라는 그 대나무과의 벽과의, 대나무과가 아니라 벽과의 식물이에요. 마디가 있는. 그거를 50개로 모아서 뭐 떼고도 하고 해서 하나 남고 짝수로 남고 홀수로 남고 해서 음양을 결정하는 건데, 그런 전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복골이 이어집니다. 복골은 양쪽에 다 나오지만 중원에서는 주나라 이후로 거의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복골이 이어집니다. 자, 홍산문화 이거는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후기 단계가 되면 기원전 3,500년, 3,000년 되면 이때는 이미 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가면 초기 국가 단계다. 그러니까 홍산 후기 단계는 완벽한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 뭐 문자도 있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단계. 좀 더 학술적으로는 칩덤. 중국에서는 그걸 추방이라고 합니다. 추장할 때 추자라서 추방, 추방국가, 추방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칩덤 단계, 군장 국가 단계에 이미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가장 주목받는 게 그래서 홍산문화죠. 그 다음에 소하연을 거쳐서 요거는 이제 후홍산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은 청동기가 안 나오지만 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가점, 상층, 하층이 이어집니다. 상층, 하층이라는 게 발굴하다 보면 한 군데 파는데 지층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물건이 달라. 파다 보니까. 그러면 더 오래된 게 하층 문화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데 하층 문화는 기원전 2300년까지, 요걸 2300년까지 지금 봅니다. 그다음에 하가점 상층, 하가점에 있는 상층 문화는 여기에서 비로소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가점 상층부터 고조선과 연결하든가 아니면 좀 더 이른 기원전 2333년을 믿는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인 하가점 하층 단계에서부터 연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일단 개괄적인 요한 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제가 상세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한문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까지 지금 설명해 주신 요한 문명과 한반도 역사와의 연결고리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게 소화서의 빗살무늬 톡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겁니다. 이런 빗살무늬가 소화서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거는 우리나라의 초기 신석기인 문합리 쪽, 고성에 가면 문합리 쪽에 거기에 있는 빗살무늬. 그거 똑같죠? 근데 이런 빗살무늬가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기원전 5,000년, 6,000년, 4,000년 이럴 때 황하 문명 지역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와 링크되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흑룡화문화에서는 제가 아까 빗살무늬 토기도 당연히 나오죠. 소화서부터 나왔으니까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는 적석총이 나옵니다. 최초의 적석총이. 자, 적석총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백음장한 유적의 적석총인데, 적석총이 가장 원시적인 거는 토광, 흙을 네모나게 시신을 묻고 위에다 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원시적인 건데, 그런 가장 기초적인 적석총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밑에 안에는 석관으로 묘를 만들고 위에 돌을 쌓는 석관 적석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석관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외부는 계단식은 아직 안 나오고 돌을 쌓아서 밑에 관은 석관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발달된 겁니다. 근데 이게 8,000년 전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산 단계에 오면 피라미드 적석총이 나와요. 3층으로 돼요. 한 변이 30m씩 돼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게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다고요. 피라미드 적석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구려가 적석총인 거 알죠? 그죠? 뭐 장군총 많이 봤잖아요, 그죠? 백제도 적석총입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석촌동에 가면 백제 적석총 복원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게 크기나 모양이 홍산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신라 가야도 적석총인 거 알죠? 많은 사람이 경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능원에 뭐 황남대총이나 이런 거 보고 그게 흙인 줄 알아. 그 정식 명칭은 적석 목각분입니다. 관을 나무로 만들어서 석관으로 안 만들고 관을 나무로 만든 거지 위에는 다 돌이에요. 흙은 한 1, 2m만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적석총이에요, 그게 다. 가야도 전부 적석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주요한 국가들이 전부 다 적석총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흑룡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피라미드 적석총은 홍산문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 황하, 이거 질문이 아주 뭔지를 몰라서 내가 안. 만약 황하에서 이건 뭐죠? 네, 교수님 일단 되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로 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중국과는 이제 연관성이 많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무덤 형태라거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중국 당연히 연결이 네, 약한데 정말 만약에 이제 황하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무덤 형태라거나 그런 게 아예 똑 일치되는 게 거기에서 황하에서도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연구 자체가 좀 어떻게 변할지 혹시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문명은 제가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요한문명은 무슨 한국 거다 중국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근데 그 옛날에 무슨 중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는 한국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선생님이 그 한반도와 연결되는 걸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중국과도 연결됩니다. 중국 학자들은 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할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한반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발해 연안을 끼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 쪽,
중국의 동해안 쪽, 그다음에 한반도, 일본 이 지역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하 문명이 중국 거다, 뭐 한국 거다, 황제족 거다, 뭐다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고 공통의 시원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요소는 당연히 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A자형 문화벨트라고 부릅니다. A자형.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과 한반도와 그다음에 상해 이런 쪽에서 해로로 한반도 남단이나 일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A자형 문화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연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도사유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쑥하고 마늘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적인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하가점 하층 단계가 오면 기원전 2300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설지강이라든지 소병기 선생 같은 분은 그 요소 일대에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명 대국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새롭게 발견된 도사유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발굴 보고서가 15년에 나왔기 때문에 3년밖에 지금 안 아마 됐네. 학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록에 보면 단군 고조선이 건립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 혹은 요임금 즉위후 50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요임금은 다 신화 시절인지 요순 시대 이런 게 신화 시절인 줄 알았는데 도사유적이 발견된다. 실제로 발굴된 이게 발굴 보고서입니다. 4권으로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뭔지 알아요?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요임금의 왕성인 여기가 최초의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요게 문자입니다. 요거 문자고 요거는 요임금 요자로 해석합니다. 요 제요 고도 요임금의 옛 도성이다 이거. 최초의 중국이다 이거. 예전에 최초의 중국이 뭔지 아세요? 하나라였다는 거예요. 하상주로. 근데 그거보다 위에 요순 시대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갑니다. 이게 그 전시관에 있는 그 도사유적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내성입니다. 귀족들이 사는. 이게 13만 평방미터예요. 외성 안에가 280만 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 280만 평방이 잘 머리 안 오죠? 여의도 반만 합니다. 여의도 반. 근데 이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굴되는데 왕급의 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황하의 악어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장강으로 내려갔잖아요. 온도가 높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하의 악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굴, 왕릉에서 발굴되는 것 중에 타고라고 기록에만 전하던 악어 가죽으로 덮은 그거 타고라고 기록에는 있는데 실물이 여기서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그걸 타고라고 기록이 있어요. 타고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황하에도 악어가 살았습니다. 요하에서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도사유적은 왜 중요하냐면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건 중국 학자들이 공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가점 하층 단계에 뭐가 최초로 나오냐면 치를 갖춘 석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성을 이렇게 쌓는데 돌출부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고구려 성이 특징이 그겁니다. 돌출부가 있어서 치가 있으면은 방어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돌출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선이 여기에 돌출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로 적군들이 오면은 치의 양쪽 끝과 여기서 세 군데에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뒤통수에다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700년 동안
그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가면서 단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무지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치를 갖춘 석성이. 그 치를 갖춘 석성이 하가점 하층부터 나옵니다. 중원에는 없습니다. 고구려 당시까지만 해도 중원에는 치를 갖춘 석성이 없습니다. 그냥 성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소병기 선생은 강국 단계에 해당하는 대국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지강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된, 즉 시기적으로 앞서는 문명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기네들은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있잖아. 만약에 그 문명 대국이 있었다면 나는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하상주 이전에 요순 시대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죠? 요순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요순 시대가 열릴 때 요하 지역에서는 문명 고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면 그거는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연구를 해야죠. 중국 학자들은 자기네들이 다 연구해놨지만 비정할 국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고조선 이렇게 말할 리는 없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강연 다 잘 들으셨죠? 자, 키워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단군은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삼국유사에 이제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라 해서 단군조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인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만주일대에서 급항동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처음 중심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앞다리를 짚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굉장히 서양과 다른, 서양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만은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아까 요순 시대도 옛날에는 신화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도사유적에서는 요임금의 왕성인 도사유적에서는 문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화였다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기록들을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신화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쑥하고 마늘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대에는 여한문명 지역에서도 토템들이 나옵니다. 호랑이나 실제적인 호랑이나 곰이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족, 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랑이족.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지 실제적인 곰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돈 벌게? 곰 데려다가 마늘 먹여서 사람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화적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그 신화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옛날 그 전승되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신화적으로 각색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냐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신화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신화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혔냐 하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우리가 뭐 고조선에 대해서는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 이런 세 가지 큰 설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그러니까 요서설, 요동설, 평양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무리 뒤져봐도 기원전 2300년에 국가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요한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2300년, 기원전 2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국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나 유적들이 이미 다 발굴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정할 국가명이 없으니까 그냥 문명 대국이 있었다. 하가점 하층 단계에. 근데 우리는 그걸 비정할 국가 이름을 갖고 있다. 만약에 그게 국가가 있었다면 그거를 우리가 고조선에 비유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 준비되셨죠? 네, 교수님이 볼 수 있게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키워드 보이시죠? 이게 고조선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과 연결하는 걸 학교에서 지금도 정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비파형 동검이 지금은 하가점 상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작년에 새로 심양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게 있는데 그거는 기원전 18세기에서 한 11세기까지 중간에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10세기로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지금 비파형 동검 연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작년에 발견된 건 새로 발견된 게 18세기에서 11세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죠?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하가점 상층까지만 현재 나오는데 그게 하가점 하층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물론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발굴되는 그 시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가점 하층 단계까지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다면 뭐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고조선의 그 단군 왕검하면 일단은 제사장 역할과 통치자 역할, 재정 일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제 지배를 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제사 지낼 때 어떤 그런 신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몇 군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유적은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는 없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제가 저 네, 한번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천단인데 천단 그래픽으로 보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운 거는 또 고고학자들은 그거 발견해 놓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건축학자가 이런 사진들을 보다가 야 이게 이상한 거야. 1층의 이 간격하고 2층의 간격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그게 몇 미터고 몇 미터 이런 것만 해놨지 이거를 몰랐던 거죠. 이게 5,500년 전에 천단을 지으면서 내저번, 외저번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놀랍죠? 아까 제사유적, 아까 천단이 그게 제사지는 이게 여신전입니다. 단독의 여신전. 홍산 사회는 초기 단계에는 완전한 모계 사회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여신을 모셨는데 이게 여신들도 3등급이 있었어요. 제일 큰 주신은 인간의 실물의 3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2배 사이즈 여신이 나오고 1배 사이즈 여신이 나오고 어떻게 나오느냐? 여신의 얼굴입니다. 여신의 얼굴인데 얼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눈동자는 오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단추처럼 해가지고 눈동자는 이렇게 바른 손발 복원해가지고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게 실물 사이즈예요. 인간 실물 사이즈의 여신이고 이거의 3배짜리. 그러니까 손이 다르죠? 이게 보통 사람의 실물 사이즈의 손 크기이고 이거는 한 2~3배 되죠? 자, 이거는 귀입니다, 귀. 그 여신묘 지역에서 발견되는 건데 이게 실물 사이즈 기만한 거 잘렸지만 이게 2배 사이즈고 이거는 3배 사이즈입니다. 이게 밑에 조금 잘렸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길이만 16cm입니다. 16cm면 애지간한 사람 뺨 길이 되죠? 이만한 거.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한쪽은 작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주신은 실물의 3배짜리 여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 우아량 박물관에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는 이게 이 여인이 걸고 있는 이게 옥웅룡입니다. 곰. 이게 웅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얘기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단군 신화를 잘 봐야 됩니다. 단군 신화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2333년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단군 신화는 기원전 2333년은 끝나는 부분이죠. 단군이 건국했다. 그 앞에 수많은 그 2333년 이전의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곰족과 호랑족이 살고 있었다. 그게 2300 훨씬 이전일 거 아니야. 건국 이전이니까. 둘이 살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환웅족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이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웅족이 어디서 오죠? 근데 문화가 앞서 있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정벌하지 않죠? 한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얼마나 1000년을 살았는지 500년 몰라요. 하여간 2300 이전 얘기에 다. 그래서 잘 째려보니까 얘네들이 문화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곰을 토템으로 한 곰족들이 수장이 가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달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문화를 우리한테 전파를 해달라. 가르쳐달라 이거죠. 근데 그냥 가르쳐주면 얘가 우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험하는 거지. 이게 우리 편이 될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야, 마늘과 쑥 먹고 있어봐라. 호랑이 도망가죠? 에라이 난 안 해. 그러고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그래서 자기네 나중에 혼인 동맹을 통해서 같은 부족이 돼버리죠. 그리고 한참 또 살았겠죠.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단군 고조선을 건국한 게 2333년이라고 기원전. 그러면 단군 신화의 거의 대부분은 2333년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뭔 소리 감 잡죠? 그러니까 2333년 이전이면 하가점 하층 이전이면 2303년 그게 하가점 하층 연대잖아요. 그 이전이면 그 위에 바로 홍산문화 쭉 이어지잖아요. 곰족과 호랑족이 살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신화에서도 연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 하나 확실한 거는 2300 기원전 2300 이전이죠, 훨씬.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넘어가면 바로 요하문명과 만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하문명을 몰랐었기 때문에 기원전 2300년에 무슨 놈의 국가가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홍산문화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남신상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신상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뭐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막 기원전 3000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말이야 빤스도 안 입고 돌도끼 들고 뭐 이런 원시인을 머리에 그린다. 그런 생각을 오늘부로 싹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남신상인데 여러분들 머리 정리한 거 보셨어요? 이렇게 옥판 같은 걸 대고 머리를 해가지고 쫙 정리했어요. 홍산 시기에 옷도 있었고 장화도 있었습니다. 왕관 통형관으로 왕관처럼 이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배우지 않던 새로운 문명이 새로 발견해.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유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역사 교육이 많이 밀려난 거는 저희도 알고 교수님도 알고 되게 슬픈 일인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교수님을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엄마인데 애들한테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교수님께 들은 이 중요한 이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해야 될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난감한. 걸까? 제가 저도 난감.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만나서 여러분들 신문에 났으니까 다 알 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수많은 역사 이래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알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그냥 듣고 말았으면 되는데 무슨 뭐 기자회견 할 땐가 그 얘기를 했어. 시진핑이 그러는데 그렇다더라. 이건 난리가 났죠? 우리 신문에도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시진핑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시진핑의 잘못이냐? 나는 그게 뉴스가 나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황제국으로 끌고 가면 현재가 바뀌는 거죠?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교과서에 담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 그런 공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5년, 6년, 내 생각에는 10년 안에 중국의 교과서가 새로 씁니다. 교과서까지 나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빨리빨리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 답답합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그 동영상 한번 보라고 그러죠. 네. 팩트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준 자료들이 다 팩트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 걔네들 학자들 이름까지 다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네.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거는 그걸 알아야 알아야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단군이